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 WWE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7월 24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리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주 FWL 코리 그레이브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습니다. 본인의 WWE 복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고 하는데, 리타는 아직 은퇴를 하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46입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코리 그레이브스가 리타에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좀 보면은, 일단 반박은 안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복귀를 좀 기다리고 있다, 내 마음속에 마지막 한 경기를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경기를 준비하게 된다면은 지금 본인의 삶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본인의 경력에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만, 요렇게만 말하면은 뭐 사실 재미가 없죠. 과연 WWE가 나를 필요로 할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지금 여성부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내 나이는 46이고 내가 오랫동안 레슬링을 쉬었는데 과연 내가 복귀를 해도 될까? 이렇게 좀 걱정하는, 우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WWE 복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타가 지금 복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WWE 같은 경우는 지금 레볼루션 2를 뭐 한 해 만에 뭐 이런 루머들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 베일리가 리타와 트리쉬를 소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은데, 리타의 복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애덤 콜과 관련된 소식인데, 지금 이제 현지 언론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애덤 콜이 팩 메가피에게 이렇게 욕설 폭탄을 날렸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 메가피, WWE 뭐 프리쇼나 다른 기타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가끔 출연하는 WWE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전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이 사람의 팟캐스트에 애덤 콜이 초대가 됩니다. 애덤 콜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즈음에 갑자기 팩 메가피가 숀 마이클스와 애덤 콜을 비교하면서 상당히 안 좋게 좀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애덤 콜을 자극하기 시작을 하는데, 애덤 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업계에서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묘사하는 게 원래 흔한 일이다. 사람들이 나 그냥 칭찬하려고 그냥 하는 소리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내가 한 얘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뭐 과민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잘 넘어가려고 애덤 콜이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물고 놓지 않는데, 애덤 콜이 숀 마이클스와 비교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펼치면서, 네가 어떻게 숀 마이클스와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숀 마이클스는 혼자 성공했고 너는 언디스퓨티드 에라의 도움을 받아서 너는 사실상 언디스퓨티드 에라의 멤버로 뜰 수 있었던 거지, 네 스스로가 잘한 거는 거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애덤 콜을 상당히 자극하면서 좀 시비를 거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본 입장에서 상당히 저 또한 팩 메가피가 일방적으로 애덤 콜한테 시비를 걸었다라고 밖에 느끼지 못하겠는데, 이게 치명적입니다. 애덤 콜에게 작은 체구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애덤 콜을 열받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애덤 콜이 폭발을 하고 맙니다.
옆에 있던 마이크 치워버리고 헤드셋 집어 던지고 팻 메가피에게 돌진해서 F자 욕폭탄을 날리고 팻 메가피에게 사이코 같은 녀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영상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같이 있던 제작진한테도 이제 뭐 시비를 거는 이런 애덤 콜의 그런 격한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팻 메가피는 WWE와 계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 벌어진 일이 좀 뭔가 짜여진 좀 계획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여론의 의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게 짜여졌다고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이 좀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고 팻 메가피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애덤 콜을 좀 이렇게 편드는 사람들 간에 이런 입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음 소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에지와 그 다음에 로버트 스톤의 좀 재미있는 기사인데 요거는 사실 뭐 앞으로의 뭐 상황들과 뭐 크게 뭐 관련이 없는 뭐 중요하지 않은 그냥 재미로 보시라는 뜻에서 마련한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장면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자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MVP의 고릴라 포지션 팟캐스트 인터뷰 내용인데 MVP가 지금 WWE 측과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재계약 협상을 하는 겁니다. MVP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앞에 제가 기사를 많이 다뤄드렸었지만 원래 WWE에서 이제 은퇴를 할 목적으로 복귀를 한 것이고 원래 프로듀서로 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로얄 럼블 때 깜짝 복귀하고 그 다음에 뭐 레이 미스테리오랑 짧게 경기를 하고 원래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WWE 안에 있는 상황이 막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원래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했던 게 MVP에게는 좀 하나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 상황이 바뀌면서 프로듀서 업무보다는 이제 출연자 WWE 슈퍼스타로 일하는 기회가 점점 확대되면서 빈스 맥맨이 MVP를 상당히 신뢰하고 믿고 일을 맡기게 된 것이죠. MVP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물론 지금 러 TV쇼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전개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재계약 그리고 긴 기간 롱텀 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재계약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MVP의 다음 재계약 소식이 꼭 들려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드레이크 매버릭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에 메트로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24/7 챔피언으로 일할 당시에 거절당했던 어떤 한 가지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 챔피언으로 그 당시 이제 아내와 배드씬 좀 재밌었습니다만 배드씬을 찍었었죠.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는 리타와 에지의 정말 유명한 그 배드씬을 패러디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WWE 상부층 우리 빈스 맥맨 회장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드레이크 매버릭과 아내인 르네 미셸은 그 당시 24/7 타이틀 때문에 제대로 신혼을 즐기지 못하면서 막 여러가지 티격태격거리는 그런 연출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 연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에 본인과 아내가 화해할 때 첫날 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리타와 에지의 그 배드씬을 좀 재밌게 막 그대로 똑같이 막 선정적으로 막 이렇게 아이들이 못 볼 정도로 막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본인의 창조권을 좀 활용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런 희극적 패러디 요 아이디어는 빈스 맥맨 우리 회장님께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요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빈스 맥맨 입장에서는 그 리타와 에지의 그 당시 정말 화제였던 그 배드씬을 좀 보호하고 싶었던 좀 지키고 싶었던 그런 입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드레이크 매버릭에겐 좀 아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장님이 거절할 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무함마드 하산, 과거에 WWE 한창 볼 때 나왔던 분인데 마크 코펜이 본명입니다. 마크 코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크리스 반 블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왜 WWE를 떠난 다음에 프로레슬러로서 경력을 가져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프로레슬링 업계로 돌아왔다가 왜 다시 은퇴를 하게 됐는지 왜 교장 선생님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 무함마드 하산이라는 캐릭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진짜 그 9.11 테러 여기에 이제 그 무함마드 하산의 그 테러리스트 기믹이 더해지면서 그 당시 미국 사회 안에서 무함마드 하산의 캐릭터가 정말 뜨거운 논란 정말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마크 코페니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그 당시 그 캐릭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삶, WWE에서 이제 일하지 않고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주위의 압박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막 밖에 돌아다니면은 본인은 실제 테러리스트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막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 얘기는 좀 소름 돋습니다만 살해 위협까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WWE는 역할을 배정받고 연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마크 코펜이라는 사람을 실제 테러리스트로 좀 이렇게 덮어 씌워서 좀 비난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압박과 정신적 충격 때문에 레슬링을 포기하게 됐다고 하고 이거를 극복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인디 단체를 통해서 다시 레슬러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정말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던 나머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작년 2019년도에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운한 그런 캐릭터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디 로즈의 인터뷰 내용인데 크리스 제리코와 함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레이 미스테리오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가족, 아버지와 이제 뭐 이복형이죠. 두 사람을 빼고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누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코디 로즈는 이제 WWE 시절 레이 미스테리오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 레이 미스테리오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옆에 있던 크리스 제리코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그런 리액션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내용을 깊이 보면은 레이 미스테리오가 단순히 코디 로즈한테 뭐 져준다거나 뭐 이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뭔가 인생, 개인적인 그런 삶에 레이 미스테리오라는 사람이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뭐 본인의 캐릭터에서 다른 캐릭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레이 미스테리오가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뭐 그런 기술들, 이게 기술이 뭐 인생의 기술, 뭐 인생의 경험, 요런 것과도 이제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뭐 레슬링만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좀 인생에 대한 것도 좀 배웠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레이 미스테리오에게 상당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레이 미스테리오 말고도 랜디 오턴 그리고 빅쇼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나를 이끌어줬다, 밀어줬다, 이렇게 상당히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케빈 던, WWE에서 이제 TV쇼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제작부의 대장입니다. 케빈 던의 소식인데, 뭐 지난 익스트림 룰즈 촬영할 때 이분이 화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뭐 요거는 제가 장면만 넘겨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냥 이 사람이 뭐 화낼 수도 있겠구나, 뭐 요렇게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